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옥죄면서 우리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도 날마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뒷북 대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엔 경제학자와 함께 이 문제를 다뤄봤고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좀 객관적인 내용들을 늘어놓고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요소 수출 중단,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중국이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우선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지난달 17일 중국의 비료 관련 협회가 자국 요소 수출 기업들의 수출 자제를 제안한 겁니다. 이후 약 보름 만인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은 중국의 공식 수출 제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이유도 아닌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9월 인도는 중국산 요소 86만 톤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 요소 재고량은 47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네, 자 2년 전 그 요소수 대란을 기억을 해보면 중국이 아예 이제 요소 수출을 금지했던 일이었는데 네. 이렇게 요소 수입이 막히게 되면 어떤 산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요소수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을 분해해서 매연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판매하는 경유 차량에는 요소수를 넣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필수고요. 또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매연 저감을 위해 많이 쓰입니다. 이 때문에 요소수가 부족하면 화물 트럭부터 발전이나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또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내 물류와 산업이 마비될 뻔했던 만큼 정부는 서둘러 수출 다변화 조치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지난해 67%까지 낮췄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다시 90%대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이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다음 대목인데 중국이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요소 쿼터제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소 공급난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얘기가 중국 현지와 국내 업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선 공식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현지 요소업체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이미 대비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되더라도 수급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중국 당국의 단기적인 조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수출 제한이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요소 수출이 제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앞으로 적어도 두세 달가량은 통관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에 투표를 열었습니다. 이번 요소수 파동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이 금방 끝난다라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거 보시고 있는데요. 만약 요소 쿼터제까지 시행될 경우 이번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별로 쿼터제는 시행하지 않고 해외로 빼낼 수 있는 물량을 아마 정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반기 이상 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2년 전에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뭐 했나도 하나의 또 논란인데 네.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동남아나 또 중동과 같이 대체 수입처들이 충분해서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내놨는데요. 우선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량 2,000톤을 빨리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2배 늘려서 2달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제3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주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로 계약했고 또 중동과 동남아 등 다양한 수입 대체선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신규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현재 3.7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요소수 대란은 없을 거다라는 정부의 진화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 네. 증거가 요소수 가격이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국내에 전해진 이후로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제가 매일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요소수 10리터 한 통의 공식 몰 가격이 15,000원 정도로 지금 동결이 돼 있는데요. 쿠팡에서는 가격이 날마다 올라서 지금은 공식몰 가격의 3배인 44,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 위메프에서는 8만 원대, 또 지마켓에서는 무려 9만 원대에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동결된 공식몰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롯데정밀화학은 공식몰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30일 동안 최대 1개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판매 제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최근 수급 우려로 요소수 판매가 폭증하면서 물류적인 문제로 구매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라면서 내년 3월 중순까지 판매할 물량은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쿠팡에서 매일 검색해봤다고 했는데 오프라인 주유소 상황도 매일 체크했나요? 예, 오프라인 주유소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소수는요, 페트 제품을 이렇게 직접 사서 차량에 넣을 수도 있지만 네. 주유소를, 그러니까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방문해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3,400여 곳인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 800원부터 무려 6,000원까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소수가 매진된 주유소도 전국에 110여 곳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는데요. 이 3%라는 비율로만 보면은 아직 요소수 품절 대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지난 1월 초 요소수 매진 주유소가 30여 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또 이 때문에 일부 주유소에서는요, 이 품절을 막기 위해서 아예 요소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개인 고객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 관계자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주문에는 2주 정도 후에 보자 그러는 중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씩만 다 판매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중국이 잊을만 하면 이런 수출을 가지고 옥죄기에 네. 나선다는 건데 네. 최근에도 뭐 요소뿐 아니라 여러 수출 통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8월이죠. 중국은 반도체와 또 OLED 제조에 필수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응급제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더니 물류의 핵심 요소인 물류의 핵심인 이 요소 수입까지도 막힌 겁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급 조절에 나섰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관영 환구시 보는 기고문에서 한국이 이번 요소 사태에 대해 갖는 의심병은 일부 사람들의 공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한 탓에 요소수로 보복을 당할까 봐 한국이 제발 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도 한국 요청에 따라서 중국이 요소 18,000톤을 긴급 수출했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자국의 수급 상황을 이유로 이렇다 할 공식 설명도 없이 번번이 한국을 옥죄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네. 며칠 전 경제학자는 그래서 법적인 좀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도 이제 문제가 터진 뒤 이렇게 땜질식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번 요소 파동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말 사이에 중국 요소 가격이 이미 50%나 뛰었고요. 또 지난 9월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번번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소와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은요, 위원회 설치와 또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국회에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계류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와 또 대중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빨리 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번이 중국이 휘둘리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이네요.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